내려가면 어떻게 프레디 포착하게 그리나요? 우리 3차 방정식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고 좀 중요해요.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을까? 우리 배운 적 없죠, 한 번도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1 가지고 배웠단 말이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존재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복잡한 식을 외울 바에는 사실 교육과정에서도 그 외우는 걸 권장하지 않으니까 그거 안 나겠지, 그런 문제를. 근의 공식 사용하는 문제가 아닌 다 모조리 인수분해 되는 공식으로 그렇게 해서 풀이하는 것 정도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나오니까 근의 공식은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그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나도 안 해왔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3개의 요소를 외워야 되는데 3개의 요소를 외워야 돼요. 일단 우리 개념 시작이구나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진짜 달력 한 페이지 남았다. 알차게 보내세요. 남은 12월. 일단 이거는 오른쪽에 증명할 건데 증명은 쓰지 않아도 돼. 우리는 개념만 적을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해서 이 모든 개수를 a, b, c, d로 표현을 해놓고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라고 해놓을게요. 그랬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와 이 개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해볼 거고 옆에는 증명을 해볼 과정이니까 이 공식이 왜 생겼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안 써도 돼요. 오른쪽은. 일단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해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생겼고 이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는 거는 인수분해에서 1차식 3개가 나오면 되는 거다. 어떤 1차식이 나오면 되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을 통해서. 그치? 근, 알파, 베타, 감마 나오면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3개의 식이 나왔었겠죠? 근데 3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위 앞에 있던 식 보면 3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어떤 A래요. 1일 수도 있지만 아직 모르니까 A니까 앞에 A라고 해서 이렇게 곱해놓으면 이거 전개하면은 저 식이 돼야겠지. 왜냐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근을 통해서 만든 방정식 그리고 저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 거예요. 혹시 곱셈 공식 중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전개하는 거 기억이 나나? 그 전개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거 전개하는 거 겁나 길었었는데 일단 맨 앞에 x가 3개 있으니까 x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 D에 있는 이 수들의 합이 x제곱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의 합이 1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곱이 상수항이 되는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공식 중에. 그러면 똑같이 이 방법으로 전개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앞에 a는 그대로 두시고요. 전개를 할 거예요. x 세제곱이 먼저 나올 테고 합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네 합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합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x제곱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나올 테고 뒤에는 뭐냐면 두 개끼리 곱의 합이 나와.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베타 감마가 되고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곱하면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곱의 합이 나와요. 곱의 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나온다 했냐면 이 뒤에 있는 수들의 곱이 나온다 했어. 뒤에 있는 수들을 다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일단 이 1차식 3개끼리만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 식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있는 합, 곱의 합, 곱 이게 개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일단 는영 제외하고 둘이 어쨌든 능영이 빼고 보면은 이렇게 둘이 같은 식이죠. 그래서 좌변에다가 이 ax 세제곱 이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약간 삐뚤어진 거 마음에 안 들었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이 식이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놈들 우리가 구하고 싶어. 자,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 곱해주면 ax 세제곱 나오고 a 곱해주면 여기에 a 곱한 거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a를 곱한 게 나와요. 이 2차항의 개수가. 맞죠? 이 a를 분배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2차항의 개수인 b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였냐면 세근의 합. 이 세근의 합은 뭐분의 뭐가 되냐면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의 합을 볼 거거든. 이제 이 a를 또 분배해서 곱하면요. 색깔 왜 다른 거 썼지? 분배해서 곱하면요. a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게 1차항의 개수가 되니까 1차항의 개수인 c와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은 거는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것, 즉 곱의 합이 a분의 c가 되겠지. 양변에 a로 나눠보면. 이제 마지막이요. a를 또 곱하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상수항이 돼야 돼. d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양변을 또 마이너스 a로 나눠보면 알파 베타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예요. 저기다가 이거 3개를 적을 거거든요. 이건 지금 이건 확인하는 과정이라 했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근의 합은 지금 바로바로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3차항 개수분의 2차항 개수 마이너스 a분의 b. 계속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네? 맞죠? 생각해보면 이거는 n차 방정식 모두 다 통용돼요. 지금 3차까지 2차랑 3차만 확인했죠.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여기 다 가도 100차까지 가도 모든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맨 앞에 있는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곱의 합이라고 하죠. 곱의 합. 두 개씩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건데 이거는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세 근끼리의 곱,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돼요. 이 곱도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도 다 저렇게 되는데 이거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3차 방정식에서 방금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죠. 4차 방정식의 곱은 다시 플러스 맨 앞에 4차항 개수 4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뭐 5차 방정식은 5차 방정식의 5개의 근의 곱은 마이너스 5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돼요.
풀마가 지금 짝수 찾을 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서 세근의 곱도 규칙이 있고 세근의 합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5 이렇게. 그래서 이거 3차 방정식의 근각에 대한 게 이것만 잘 응용할 수 있으면 이 근계수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없는데 근계수 유형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이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도 나올 뿐더러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 막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져 있어요. 1-루트 i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른 근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계수를 통해서. 어떻게 찾냐면요. 이 3차 방정식의 이 계수들을 다 실수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이 무조건 주어질 거예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했을 때요.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 2차 방정식에서의 한 근이 주어진 거니까 다른 한 근을 구할 수 있어요. 다른 한 근. 우리 계수가 모두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에서 계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주어지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이 수의 켤레수라고 있어. 켤레근. 지금 여기서는 켤레근이라고 하면은 켤레 복소수죠. 이 복소수가 다른 한 근이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나머지 근은 몰라요 아직. 알파라고 놓고요. 이 세 근의 합, 곱의 합, 셋 중에 하나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근도 찾아서 이제 계수를 구하는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가 이런 파트가 나오고 저 식을 변형시켜서 나오는 파트가 나와서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근각예술관계 변형하는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108쪽에요. 108쪽에 요 서술형 한번 해봅시다. 798번이에요. 해봅시다. 798번이요. 갑자기 1-알파, 1-베타, 1-감마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근계수 관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계수를 통해서. 근데 1-알파, 1-베타, 1-감마 값을 구하래. 이거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 아까 왼쪽에 썼다가 지웠는데 이 3차 방정식 근계수 증명할 때 했던 공식 중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곱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대로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 방법대로. 또 되게 좀 귀찮은데? 또 되게 귀찮은 거 할게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처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x 세제곱이 나왔었어. 근데 여기는 x 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1의 세제곱이 나올 테고 두 번째는 이 뒤에 있는 수들의 합에다가 x 제곱이 곱해졌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들의 합에다가 x제곱, 여기선 x가 1이라 했어. 1의 제곱이 곱해지면 돼요. 1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나온 게 곱의 합이었어.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의 합에다가 이제 x를 하나 곱하는 거. 여긴 1이니까 그대로 곱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뒤에 있는 수들의 곱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되네.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 값들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볼게요. 정연아, 세근의 합 어떻게 돼? 0. 네, 맞아요. 세근의 합 0이에요. 승택이, 세근의 곱의 합 어떻게 돼요? 1. 성철아 중에서? 3이요. 3이요. 그 다음에 민서, 세근의 곱 어떻게 돼요? 쓰는 곱은 5요. 5요. 그러면 선생님 물결침 부분에다가 0과 3과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0, 앞쪽에 안 써도 되고, 플러스 3, 뒤에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으면 잘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진짜 이 공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들도 나오지만 또 이제 다른 유형들도 나오니까 다른 유형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9쪽으로 가서요. 3차 방정식 만들기랑 선생님 아까 했던 그 한 근이 주어질 때 나머지 근 추측해서 해야 되는 문제 찾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109쪽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805번 보이나요? 805번에 보면 서술형은 아니지만 그냥 찍었습니다.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고 왜? 이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세 근과의 관계를 알아요. 예를 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냥. 세 근의 합 알고, 곱의 합도 알고, 곱도 알아. 그리고 3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안다고 할게요. 1 아니어도 돼요. 1인 거 그냥 1이라고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방정식 작성하는 거 2차 방정식 작성하듯이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3차항의 개수가 1이면 너무 쉽다.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지. 세 근의 합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근의 합 2가 마이너스 1분의 이게 지금 3차항의 개수니까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A 값을 의미하죠. 얘가 A 값을 의미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B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B라는 값을 찾을 수 있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찾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작성할 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합을 통해서 이 마이너스 2를 추측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어. 곱의 합은요 a분의 c였어요. a분의 c. 그럼 이걸 통해서도 곱의 합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곱, 세근의 곱을 가지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는 이 d, 즉 상수항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거기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805번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의 합, 곱의 합, 곱을 찾아야 됩니다. 자, 805번에 일단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로 식을 먼저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 보세요, 항상 먼저.
부호식을 어떻게 줘? 뭐야, 저는 아니야. 지금 뭐 어떻게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약간 때려치는 거 같은데 안 돼,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의 합을 구하세요. 너 지금 곱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뒤에 숫자가 좀 몇 개 제한되니까. 곱이 제일 편하긴 하지. 곱으로 일단 배제할 거 배제할 수 있어,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얼마예요? 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얼마야? 너 지금 곱으로 일단 먼저 버릴 거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보기 중에서? 이거를 다 더하면 어. 여기 이거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x 제곱의 개수 아니에요. 부호가 합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기억나지? 아, 이거 최근의 합은 맞아요. 통분을 해야 돼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세근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2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근의 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고 곱의 합은요 1분의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부호가 바뀌는 거 생각나지? 부호가 바뀌는 거, 세근의 합은. 그러면 이 2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2여야 되지.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 플러스 2x제곱인 걸 채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곱의 합. 두 개씩 곱해서 더해야 돼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건 되게 어렵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분의 1을 찾아야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얘도 통분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되지. 요 놈한테는 감마만 곱하면 돼. 얘는 알파만 곱하면 돼. 얘는 베타만 곱하면 돼. 그래서 통분을 하면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 베타, 감마 이 들의 합은 저 위에 있는 식에서 찾아주면 플러스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곱의 합이 돼요. 이 곱의 합은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1차항의 개수와 연관이 있어. 부호 안 바뀌었었죠, 얘는. 부호 안 바뀌었었어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제 마지막 상수항인데 사실 여기까지 걸으면 혹시 답 한 개로 나오지 않나?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일단 세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곱은 부호가 바뀌었었어. a분의 d를 한 다음에 부호가 바뀌었었어요. 즉 상수항의 부호가 바뀐 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항은 플러스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걸 찾아주시면 지금 몇 번이죠? 4번이네.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켤레근 나오는 문제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켤레근 어디 나오냐? 110쪽이에요. 110쪽에 809번 한번 볼래요? 얘는 허근이 아니라 실근으로 나와서 문제에서 유리수 A, B라고, 개수가 유리수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개수가 실수면 얘네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나올 거야. 809번이에요. 간혹가다 아이들이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가는데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과 다른 근이 켤레근이 되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과 다른 근이 켤레복소수 관계가 되는 거를 은근히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고. 이 유리수라는 거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반배치고사 1차에서 7번 문제인가? 기억니은 디글리오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를 틀렸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 그러니까 너희는 맞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맞다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에서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실수라고 언급 안 했고 PQ가 실수라고 언급했어요. 이렇게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근 여기 있는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실수라고 언급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디귿인가? 아마 그랬는데 보기에 이거 여기서 많이 이렇게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또 니은도 많이 틀렸더라고. 2차식이 있었어요. 2차식이 있고 얘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하는 문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찾았어. 나는 근해 공식해서 찾았는데 왜 틀렸어요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건 2차항의 개수가 2니까 앞에 2가 곱해졌어야 돼요. 근데 이 2가 안 곱해져 있어서 이것도 많이 오답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반배치고사 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문제에서 A, B가 유리수래. 즉 이 모든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지면 다른 한 근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다른 한 근은 켤레수라고 하죠. 켤레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나머지 근 알아요? 몰라요? 다른 한 근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다른 근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근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고 우리가 저 알파를 뭘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상수항이 나와 있어요. A랑 B,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모르고 상수항이 나와 있고 이 상수항과 관련된 거는 세근의 곱이에요. 그러면 세근의 곱을 통해서 상수항을 통해서 이 알파 값을 구하는 거지. 자, 세근을 이렇게 싸그리 곱하면요. 마이너스 A분의 D, 즉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대요. 이걸로 알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계산하면 정일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이므로 나머지 한 근도 찾았네요. 2라고 해서. 그러면 세근이 싸그리 나온 거니까 세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세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2. 이게 세근의 합인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항계수분의 2차항계수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A 찾아주시고 곱의 합이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2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2 곱의 합은 A분의 C 3차항계수분의 1차항계수. 그래서 이걸 통해서 B를 구해주면 A랑 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 값까지 나오면 이 곱까지 구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다 구해주시고 쉬는 시간 10분 갖도록 할게요. 다 구했나요? 네, 쉬는 시간 가주시면 됩니다.